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들의 임시 생활시설을 호남에 설치하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학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중국 혐오를 조장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편승한 지역 갈등과 혐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답보 상태를 보이던 흑산공항 건설에 대해 다시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올해 4월 울릉도는 공항 건설에 착공해 2025년 완공됩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의 통합을 위해 불출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각 당의 입장 차로 인해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목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가짜뉴스와 함께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주장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혐오 정서도 퍼지면서 개강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과 인근 지역에서 전세 기편으로 오늘 귀국한 368명의 규민들. 정부 방침에 따라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격리 수용됐지만 청와대 게시판에는 호남에 격리해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미약한 근거에도 사흘새 4,5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도 비슷한 글이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부추겨서 지역 감정을 더욱더 격화시키고 이것을 선거 시기에 어떤 보수 세력 결집을 위한 대학생들의 익명 커뮤니티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과 함께 중국 혐오 정서를 확산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광주 지역 중국인 유학생은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40%인 2,600여 명. 대학가에서는 온라인 공간의 중국인 혐오가 개강 후 학내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한을 비롯해 중국 8개 도시와 자매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광주시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2015년도 유대 때 우리가 이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광주 시장단이 방문해 줌으로써 그 불안감이 해소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전남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의심된다며 선별진료소 등을 찾은 의심 증상 신고자가 5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신고자 54명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3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였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를 접촉했거나 중국 우한을 다녀온 능동 감시 대상자는 2명입니다. 흑산공항 건설이 지난 2018년 공원위원회가 개최된 후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중단된 뒤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울릉도 공항이 착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속이 타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환경부 공원위원회의 심의 중단으로 답보 상태인 흑산공항 건설 논의.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이후 논란이 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공원위원회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은 식생환경과 보존에 대한 문제와 예비타당성 보완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 그리고 소형 항공기의 이착륙 시 안전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신안군은 흑산도의 전체적인 식생현황 보존 등급이 3등급 수준으로 공항 건설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경제성은 2013년에 KDI가 시행한 예타 수치 4.38을 주장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안전성과 관련해서 50인승 소형 항공기인 ATR-42 기종이 1.2km의 활주로에서 이착륙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외국 사례 조사를 실시해 공원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자료가 있으면 보완한 이후에 금년 아마 상반기 정도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국토부하고 협의한 후에 환경부로 제출할 것 같습니다. 최근 다시 흑산공항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는 함께 공항 건설에 나선 울릉도가 올해 4월 공항 건설에 착공해 오는 2025년 완공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부터입니다. 1981년 전두환 정권 당시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흑산공항도 진척이 더 빨랐을 것이라는 검토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수면 아래로 잠잠하던 흑산공항 건설 논의가 올해는 어떤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은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차로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황인데 오늘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통합 불씨를 살리기 위해 불출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KBS 광주 라디오에 출연해서입니다. 정계를 은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그 제3정당을 출범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기반을 만들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서 3지대 정당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불출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당 과정에 감동이 필요한데 기득권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모습으로 호남민의 지지를 얻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를테면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당 박주선 의원에게 같은 생각인지 물었습니다. 그건 개인 의견이고 전체적으로 그런 교감을 하시거나 그렇게까지 결단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시죠? 그렇죠. 네, 우리가 불출마 결단하고 이런 건 아니고. 기득권을 앞세우지 말고 당에 필요한 역할을 하자는 데는 동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와중에 손학규 대표는 젊고 유능한 미래 세대 인재들과 적극 통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와의 대결에서 거의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이제 이미 기득권이 아닌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감동이 덜한 것이죠. 불출마 검토까지 언급한 통합 불씨 살리기에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이 어느 수준으로 응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민주당이 오늘부터 총선 후보 신청을 한 인물 검증을 위해 지역 실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시도당 관계자는 오늘부터 중앙당 실사단이 광주 전남 지역을 방문해 학계나 언론계, 시민사회 관계자로부터 민주당 총선 후보 공모에 신청서를 낸 인물들의 평판을 듣는 등 지역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역 실사가 끝나면 후보자 면접과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송화 전업사 박영동 대표가 100만 원, 신안군 자읍면 면전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둔장 어촌 체험마을에서 20만 원, 창촌마을 주민들과 자읍면 표영득 씨가 각각 10만 원, 관광협의회, 다문화가족협의회, 농촌지도자회,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각각 10만 원, 최윤섭 씨가 5만 원, 비금면 신촌마을 주민들이 25만 8천 원, 우산마을 주민들이 21만 원, 당산, 지동, 서산마을 주민들이 각각 20만 원, 덕대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당두, 월포마을 주민들이 각각 10만 원, 앞해읍 여성단체협의회에서 25만 원, 신이면 상동 3구 주민들이 22만 5천 원, 선마을짜장 신명일 씨와 천주교 박례혁 씨가 각각 10만 원, 암태면 청년회 20만 원, 대파연구회 10만 원, 무안군 몽탄면 사내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뱀회마을 주민들이 25만 원, 도림산, 명산촌, 만복돈마을 주민들이 각각 20만 원, 회룡정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봉서덕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봉안마을 주민들이 14만 원, 언덕마을 주민들이 12만 2천 원, 늘어지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완도군 고군면 영성중앙회에서 71만 원, 일덕암리 주민들이 65만 원, 복명리 주민들이 59만 원, 장풍리 주민들이 34만 원, 충무리 주민들이 29만 원, 봉성리 주민들이 23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전라남도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이 목표 금액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번 나눔 캠페인을 통해 현재까지 모두 99억 5,180만 원을 모금해 사랑의 온도 100.9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년보다 3, 4개월 빠른 시기에 비비료 폐혈증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광주시가 감염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시는 올 들어 처음으로 최근 경기도에 사는 80대 여성이 비비리오 폐혈증 확진 판진을 받으면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1월에 감염 환자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평년보다 3, 4개월 빠른 시기에 비비리오 폐혈증 확진자가 나온 만큼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막는 데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소화 정의당 원내대표와 정의당 전남도당은 오늘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 사건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번 무죄 판결은 70년 동안의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여순 사건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여순 사건 특별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였습니다.